우유는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영양이 매우 풍부하다.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버터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도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 종합 비타민과 같은 우유는 소의 저주로서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식사 대용으로 우유를 마시기도 한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아 뼈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위염, 소화불량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품일 것이다. 하지만 우유와 무심코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과 반대로 우유와 함께 먹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우유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첫 번째 식품은 고구마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는다. 고구마를 먹다가 목이 막힐 때 우유를 마셔주면 부드럽게 넘어가고 맛도 좋으며,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갈아 고구마 라떼를 만들거나 고구마 수프를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다. 고구마에는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하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평소 위산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는데, 우유 속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이 위 식도의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위산과 잘 섞이지 않은 음식물이 위로 치밀어 오르게 되는 생목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색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더욱더 좋지 않은데, 우유 속의 칼슘이 자색 고구마 속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우유와 꼭 함께 먹고 싶다면 두유나 저지방 우유 혹은 오트밀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는 생마이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좋다는 생마는 건강을 위해 우유와 함께 갈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 껍질에 들어있는 수산염 성분과 우유가 만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수산염 또는 옥살산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게 되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를 만들고 체외 배출이 어려워져 체내에 쌓이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며 신장염, 요로결석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신장암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다. 우유는 고칼슘 식품으로 이러한 생마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는 가장 최악이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결석이 자주 생기는 사람이라면 따로 섭취하게 되어도 결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생마를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생마를 섭취해야 한다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반드시 식초물 등에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생마와 같은 이유로 비트나 시금치에도 수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신과일이다. 레몬, 오렌지, 자몽과 같이 신맛이 나는 과일과 우유는 절대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된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구성하는 풍부한 카제인 때문인데, 이 카제인은 미네랄을 몸에 필요한 곳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성분들은 소화불량을 해결하고 위염을 예방해준다. 하지만 카제인이 산성과 만나게 되면 서로 엉기면서 응고되고, 이 과정을 통해 치즈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 속에서 강한 산성의 위산과 만나면서 치즈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소화 흡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장 속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대장염이나 대장암과 같은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네 번째는 설탕이다. 우유에 직접적으로 설탕을 넣어 먹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라떼와 같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만들 때 시럽이나 설탕을 넣는 경우는 많다. 또한 우유와 함께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쿠키나 빵과 같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유와 설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의 장점을 모두 해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결국 아무리 우유가 뼈에 칼슘을 보충해 주려고 해도 설탕을 함께 먹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탕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우유의 장점이 사라지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어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뀌며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성염증이 몸속에서 암과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약이다. 약을 먹을 때 물 대신 우유나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특히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항생제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우유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하여 약 성분이 혈액 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비롯한 약물을 복용한 경우라면 약물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우유와 더불어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제산제 계통의 위장약 또한 우유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제산제에 포함된 수산화 알루미늄 겔과 우유는 서로 맞지 않고 우유 속의 카제인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우유와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혈중의 칼슘 수치가 상승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골다공증약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 작용을 방해하여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은 꼭 음료가 아닌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렇다면 우유와 함께 먹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최고의 항산화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로 당분이 많지 않은 대신 수분의 함량이 높아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식품인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과 같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 우유 속의 유지방은 이러한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며 토마토 속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체내로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마토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하도록 하자. 두 번째는 옥수수이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체력 증진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고 엽산이 풍부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으며 풍부한 비타민 B 복합체가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도와준다. 하지만 옥수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트립토판과 라이신의 함량이 적은데 이때 양질의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열대야로 인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따뜻한 우유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 우유 속의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배고픔을 줄여주어 장을 진정시키고 신경세포의 불안감도 줄여주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호두이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 혈관 기능을 돕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호두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여 보충할 수 있다. 또한 호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뇌세포를 진정시켜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호두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우울감을 줄여주고 우유의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형성하여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 네 번째는 감자이다. 우유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다. 감자는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 사과보다도 무려 5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 또한 감자의 좋은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한다면 서로의 영양분과 비타민의 흡수를 극대화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이유로 우유는 딸기와 함께 섭취하여도 좋은데 딸기는 피로해소, 면역력 증진, 피부 미용 등의 효과적인 과일로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우유에 적은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 우유는 딸기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유와 딸기를 함께 갈아 마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딸기의 신맛을 우유가 중화시켜 주어 맛있는 영양 간식이 된다. 이처럼 건강에 좋은 우유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은 복통이나 설사, 복부팽만감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 시 철분 결핍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우유의 하루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400에서 600ml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평소 섭취하는 음식과 직결된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에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음식들과의 궁합을 잘 알고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영양이 매우 풍부하다.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버터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도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 종합 비타민과 같은 우유는 소의 저주로서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식사 대용으로 우유를 마시기도 한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아 뼈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위염, 소화불량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품일 것이다. 하지만 우유와 무심코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과 반대로 우유와 함께 먹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우유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첫 번째 식품은 고구마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는다. 고구마를 먹다가 목이 막힐 때 우유를 마셔주면 부드럽게 넘어가고 맛도 좋으며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갈아 고구마 라떼를 만들거나 고구마 수프를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다. 고구마에는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하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평소 위산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는데
우유 속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이 위 식도의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위산과 잘 섞이지 않은 음식물이 위로 치밀어 오르게 되는 생목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색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더욱더 좋지 않은데 우유 속의 칼슘이 자색 고구마 속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우유와 꼭 함께 먹고 싶다면 두유나 저지방 우유 혹은 오트밀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는 생마이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좋다는 생마는 건강을 위해 우유와 함께 갈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 껍질에 들어있는 수산염 성분과 우유가 만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수산염 또는 옥살산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게 되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를 만들고 체외 배출이 어려워져 체내에 쌓이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며 신장염, 요로결석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신장암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다. 우유는 고칼슘 식품으로 이러한 생마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는 가장 최악이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결석이 자주 생기는 사람이라면 따로 섭취하게 되어도 결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생마를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생마를 섭취해야 한다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반드시 식초물 등에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생마와 같은 이유로 비트나 시금치에도 수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신과일이다. 레몬, 오렌지, 자몽과 같이 신맛이 나는 과일과 우유는 절대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된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구성하는 풍부한 카제인 때문인데 이 카제인은 미네랄을 몸에 필요한 곳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성분들은 소화불량을 해결하고 위염을 예방해준다. 하지만 카제인이 산성과 만나게 되면 서로 엉기면서 응고되고 이 과정을 통해 치즈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 속에서 강한 산성의 위산과 만나면서 치즈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소화 흡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장 속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대장염이나 대장암과 같은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네 번째는 설탕이다. 우유에 직접적으로 설탕을 넣어 먹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라떼와 같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만들 때 시럽이나 설탕을 넣는 경우는 많다. 또한 우유와 함께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쿠키나 빵과 같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유와 설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의 장점을 모두 해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결국 아무리 우유가 뼈에 칼슘을 보충해 주려고 해도 설탕을 함께 먹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탕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우유의 장점이 사라지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어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뀌며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성염증이 몸속에서 암과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약이다. 약을 먹을 때 물 대신 우유나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특히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항생제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우유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하여 약 성분이 혈액 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비롯한 약물을 복용한 경우라면 약물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우유와 더불어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제산제 계통의 위장약 또한 우유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제산제에 포함된 수산화 알루미늄 겔과 우유는 서로 맞지 않고 우유 속의 카제인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우유와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혈중의 칼슘 수치가 상승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골다공증 약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 작용을 방해하여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은 꼭 음료가 아닌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렇다면 우유와 함께 먹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최고의 항산화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로 당분이 많지 않은 대신 수분의 함량이 높아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식품인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과 같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 우유 속의 유지방은 이러한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며 토마토 속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체내로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마토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하도록 하자. 두 번째는 옥수수이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체력 증진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고 엽산이 풍부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으며 풍부한 비타민 B 복합체가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도와준다. 하지만 옥수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트립토판과 라이신의 함량이 적은데 이때 양질의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열대야로 인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따뜻한 우유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 우유 속의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배고픔을 줄여주어 장을 진정시키고 신경세포의 불안감도 줄여주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호두이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 혈관 기능을 돕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호두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여 보충할 수 있다. 또한 호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뇌세포를 진정시켜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호두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우울감을 줄여주고 우유의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형성하여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 네 번째는 감자이다. 우유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다. 감자는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 사과보다도 무려 5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 또한 감자의 좋은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한다면 서로의 영양분과 비타민의 흡수를 극대화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이유로 우유는 딸기와 함께 섭취하여도 좋은데 딸기는 피로해소, 면역력 증진, 피부 미용 등의 효과적인 과일로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우유에 적은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 우유는 딸기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유와 딸기를 함께 갈아 마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딸기의 신맛을 우유가 중화시켜 주어 맛있는 영양 간식이 된다.
이처럼 건강에 좋은 우유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은 복통이나 설사, 복부팽만감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 시 철분 결핍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우유의 하루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400에서 600ml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평소 섭취하는 음식과 직결된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에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음식들과의 궁합을 잘 알고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